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화가 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나라 출신 동포에게 당한 황당한 피해 사례입니다. 태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D씨의 이야기예요. D씨는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넣기로 했죠. 그런데 혼자서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같은 나라 출신인 J씨가 직원으로 일하는 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게 됐어요.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J씨가 D씨에게 요구한 대행 수수료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지급받게 될 퇴직금과 수당의 40%를 수수료로 요구했어요. 40%요. 한국 문화와 사법 시스템의 어두운 D씨는 그냥 수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진정서 형식도 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진정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외국인을 위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된 진정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어요. 일단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청 공무원이 회사 대표를 소환해서 임금이나 각종 수당, 퇴직금 체불 여부를 조사해요. 회사 대표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까지 대신해주고 있어요. 즉,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한두 달 내에 다 받아내줘요. 만일 외국인이어서 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진정서를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외국 인력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면 돼요. 외국 인력 상담센터에서는 무려 18개 나라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방글라데시아어, 파키스탄어, 동티모르어, 네팔어, 키르기스탄어, 미얀마어, 라오스어 이렇게 무려 18개 나라의 언어로 전화 상담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이 원하면 방문 상담도 당연히 가능해요. 매달 3만 건에서 4만 건 안팎의 전화와 방문 상담을 처리해주고 있어요. 전화번호는 1577-0071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이처럼 한국에서 월급이나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아주 쉬운 진정서 작성을 어렵다고 느껴서 대행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체불 임금을 해결하고 있어요. 사실 미지급 급여를 받아내는 대부분의 절차는 노동청에서 거의 다 처리해주고 있음에도 대행업체에서는 외국인에게 진정서 한 장 써주는 대가로 무려 40%의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부담할 리가 없죠. 한국 문화와 한국의 법률 서비스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더구나 더 큰 문제는 같은 나라 출신의 동포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리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온 노동자 D씨는 같은 나라 출신의 J씨를 신뢰했어요. 그런데 J씨는 D씨의 신뢰를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J씨는 행여 나중에 D씨의 마음이 변해서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대행 업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40%의 수수료를 D씨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이체할 수 있도록 D씨로부터 계좌 정보와 상세한 개인 정보까지 받아놓았어요. 철저하게 D씨를 이용한 거죠.
더 황당한 건 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을 받아내주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노동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정부 소속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3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가기도 했어요. D씨는 나중에 수수료가 과도한 것이 뭔가 꺼림칙해서 이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J씨가 근무하는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D씨의 통장에서는 40%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신도 모르게 이체되고 말았어요. J씨가 미리 받아놓은 D씨의 계좌 정보와 개인 정보를 통해서 D씨의 허락 없이 40%를 인출해 간 거예요. J씨가 무단 인출해 간 돈을 찾으려면 D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절도죄나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고소해야 해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도 있고요. D씨는 이처럼 부당하게 인출된 수수료의 일부라도 되찾으려면 체불임금 진정을 넣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고는 결국 J씨를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또는 전쟁이나 종교적 박해, 인종차별 등을 피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낯선 환경과 문화 차이, 외로움 등으로 겪는 어려움 외에도 D씨처럼 같은 나라 출신의 동포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 정부에서 만든 외국 인력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주변에 가까운 이주민 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은 교회를 찾아가면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각 나라별로 민족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주민 교회도 한국에는 많이 있어요. 베트남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태국 교회, 스리랑카 교회, 몽골 교회, 미얀마 교회, 캄보디아 교회, 필리핀 교회, 인도 교회, 파키스탄 교회, 우즈베키스탄 교회, 러시안 교회 등등 각 나라별 민족을 섬기는 이주민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을 방문하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D씨처럼 황당한 피해를 당할 일도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